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의 쉽고 실점이 나오는 IB 물리 강의 최승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이제 불필요한 공부, 즉 1편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7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IB 학생들이 다른 AP나 Alevel이나 다른 코र्스랑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IB, 사실 다른 코र्스에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IB 학생들이 유독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맨날 바쁘다고 해요. 자, 근데 왜 바쁘다고 하냐면 뭐 이제 12학년 들어서는 특히 뭐 TOK도 있고 EE도 있고 IA도 있고 대학 원서도 있고 유닛 테스트도 있고 뭐 CAS도 있고 뭐 그냥 너무 많아요, 보기에. 자, 그래서 그러면 IB 물리에서 지금 요점이 뭐냐,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공부를 안 해서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는 얘기긴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근본적인 원인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를 prioritizing을 해야 되냐, 어떤 걸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 그 순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의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학년 동안 이제 배운 이제 교과서라고 보기에는 족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는데, 보통은 일주일에 시험을 이제 매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한두 권당, 여기 있는 이게 일주일마다 이제 한 권씩 나오게 되는데, 이 한두 권당 보통 거의 IB Biology로 치면 네, 한 권 정도 분량이 나온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이제 그거 공부를 다 했을 때, 물론 교과서도 조금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대략적으로 한 130cm 정도 분량이 나오거든요. 네, 요 사진은 사실 제가 찍어온 건 아니고, 제 선배들 중에서 한번 찍어 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점이 뭐냐면, 이렇게 방대한 양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IB를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양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너지들을 한 번에 흡수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먼저 우선 중요한 부분들을 접근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 생활했을 때랑 IB 물리를 공부할 때랑 공부법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그 공부법이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1편에서도 이걸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를 만약에 7점으로 잡는다면 여러분들은 100%를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100%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 7점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되게 상향치 목표가 되게 상향된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100%를 목표로 하면, 좀 완벽한 것을 목표로 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공부들에 대해서, IB 물리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보다는 시간 분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선시로 7점을 우선시로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저것을 노리면 됩니다. 이게 뭐였죠? 66% 정도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 이제 IB Physics에서 이제 챕터들이 있어요. Measurements, Uncertainty, Mechanics, Thermal Waves, E&M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Mechanics, 역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공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역학이란 공부를 할 때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역학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1편에서 봤었죠. 옥스퍼드 텍스트북이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옥스퍼드 텍스트북은 권만 해도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메카닉스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 분량을 차지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메카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그 IB에서 어떤 부분들을 출제를 하는지를 보면, 20년치를 한꺼번에 들고 와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으로 내는지를 보면, 자, 중점으로 내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IB에서 중점적으로 내는 부분이고, 그 겉에 있는 부분들로 여차하다가 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잘 내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 사람 요점이 혹시 이건가? 이제 여기만 공부를 하면 되냐? 이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인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만 공부를 하면 이해가 바로 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막 기초적인 부분들도 모르는데 갑자기 문제 뿌리로 딱 뛰어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는 절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은 이 메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 개념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볍게, 처음에는 가볍게 훑으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텍스트북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사실 보셔도 되고, 그냥 IB Physics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게 가볍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깊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IB Mechanics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겠죠. 당연히 깊게는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IB 시험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내는지.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IB에서 중점적으로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IB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카닉스를 배울 때 이 부분들이 IB에서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이라도 가져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IB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지를 먼저 우선시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를 남은 시간에 하시면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자, 이제 다음날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공부를 시작하기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 자, 여기까지 공부하다가 끝나요. 여기에는 아예 터치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바쁘다고 하기 때문에 중점적인 부분들을 먼저 접근을 하고 IB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남은 시간대에 이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어요. 결국에 지금은 뭐 메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12개의 챕터를 할 거잖아요. 결국에 이 12개의 챕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12학년이 돼서 IB 파이널 직전일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먼저 중요한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나머지 부분을 한다. 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IB 파이널 준비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중간에 끝나요. 그냥. 여기를 되게 꼼꼼히 하는데 나머지 챕터들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죠. IB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1순위로 공부를 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IB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11학년, 12학년을 거쳐가지고 이미 거친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자, 이제 여기 IB 챕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닛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7점 맞았고, 메카닉스는 6점, 테르모피직스는 7점, 웨이브스는 7점. 나름 훌륭하네요. 뭐 이제 ENM은 7점, 얘는 5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할 때 순서대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목을 6개를 해야 돼요. 무려. 다른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사실 두 번째 특징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여러분들은 보통 좋아하는 걸 먼저 공부를 해요. 좋아하는 걸 먼저 해야지 뭔가 흥미도 붙고 뭔가 공부할 맛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7점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부 방법인 게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먼저 가장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5점이 나온 부분들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가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가장 중요도가 높아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커버가 덜 됐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먼저 노리고 그 다음에 안정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거의 8, 90%를 따라가지 않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IB 피직스의 조금 재미있는 점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얘기랑 살짝 좀 모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자,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아까는 뭐 한 달 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내일 모레 IB 파이널이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IB 물리가 있는데 챕터 12 진도를 안 나간 학생. 자,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을 때 이게 정신 나간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케이스입니다. 코로나 동안 진짜로 실제로 마지막 진도를 거의 마지막 주까지 못 나간 학교들이 있어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뭐 복습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진 않더라도 내일 모레가 IB 파이널인데 웨이브 부분을 아예 까먹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럼 부랴부랴 그 취약한 부분을 노려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사실은 이거는 IB 물리만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 볼 수 있어요. 다른 과목들에서는 이 특징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IB 물리만의 특징이 뭐냐면 IB 물리의 커브는 66%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용이 될 수 있냐? 조금 저는 솔직히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자,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챕터 12가 내일 모레 내가 시험인데 챕터 12 진도를 안 나갔다? 그거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챕터 12를 공부하는 동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챕터 11을 섣불리 나갔다가 거의 이해도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대충 원리만 이해한 상태에서 시험 보면 챕터 10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나머지 챕터를 공부해야 하는 게 맞아요. 웨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까먹은 게 아니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또 그렇게 태클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거는 IB의 교육 철학이랑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학생들은 뭐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립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지, 뭐 양쪽을 접근을 할지,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런 교육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히 7점, 즉 점수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B 물리는 되게 과감하게 어떤 전략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7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 3편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